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직장에서 알아야 할 매너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은 후에 그 책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 리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매너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서적 먼저 소개한 뒤에 회사 생활과 회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너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서적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책 제목은 태도의 품격, 최고의 조직은 왜 매너에 집중하는가입니다. 22년간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티켓 강의를 해온 비즈니스 매너 컨설턴트인 로잔 토머스가 지었고요. 이 책에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매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다 소개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4장, 6장, 7장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회사 생활 매너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회사 생활은 매너에서 시작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즉, 개인의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과 팀, 더 나아가서 회사 생활에서 매너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너 있는 행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복도를 걸을 때 앞을 똑바로 보고 걷는지 아니면 누가 지나가도 의식을 못할 정도로 휴대폰에만 시선을 고정하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혹시 더 탈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지 아니면 타자마자 바로 막 닫힘 버튼을 누르는지, 자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는지, 그 외에도 지각 반복하기, 점심시간이 끝난 뒤 늦게 들어오기 등 책에서는 정말 많은 사소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비매너 행동 중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한 것이 이 정도일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매너 없는 행동들을 무심코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심하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팀원 사이의 매너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의 바른 태도,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 적절한 언어 사용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는 예의 바른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매너이고요.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매일 아침 동료들에게 간단한 인사하기, 감사의 말 전하기만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팀 전체의 목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마감 시간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한데요. 시간은 직장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존중하는 것 또한 회사 생활에서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것, 회의 시간을 지키는 것, 업무 기한을 지키는 것 등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고 팀워크와 업무 효율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지각하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업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팀의 전체적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언어 사용입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언어적 표현만큼 목소리 톤이나 단어 선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매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사 생활에서 그 매너가 중요한 이유는 그 회사 생활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경험, 관점, 재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서 각종 문제와 상황을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팀워크, 업무 효율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너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회사 생활 매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다음은 회의 매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의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 호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틀래시안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그 직장인들은 한 달에 약 62번, 평균 31시간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 동안 참석자의 91%는 다른 생각을 하고 73%는 다른 일을 하고 47%는 불평하고 39%는 이제 존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회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는 비효율적인 회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시간을 연봉 대비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1년에 약 370억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회의를 성과가 없는 회의가 아닌 성과가 있는 회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은 그 회의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매너입니다. 이 매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 내부 회의보다는 뭐 일부 적용되겠지만 외부 회의에 좀 더 적합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회의 주최자가 효과적인 회의를 주최하는 매너입니다. 회의를 주최할 때는 그 회의에 꼭 필요하거나 회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만 초대를 하면 되고요. 이 기준은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구성원과 반대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전 과제나 읽어야 할 회의 자료는 미리 이메일로 보내고 그 상사의 경우 참석자 명단에 없더라도 회의 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원한다면 기꺼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 좋습니다. 참석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 참여 방식은 어떠한지, 휴식 시간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허락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등 그 회의 진행 방식도 미리 공유를 하면 좋고요. 그 좌석마다 이름표를 놓으면 참석자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빛을 발하겠지만 공식적인 회의를 준비할 때는 그 좌석과 이름표 배치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다가가 놓인 장소, 화장실 위치 등을 미리 안내를 하고요. 회의 중에는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참석자는 적절하고 단호하게 제지해서 효율 높은 회의가 되도록 조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직장에서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 회의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도록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에는 그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진행 사항이 있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내용은 이제 회의 주최자의 매너였다면 다음은 그 회의 참석자에 대한 매너입니다. 일단 회의에 초대가 되었다면 준비를 마친 뒤에 회의 시간보다는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좌석 배치, 휴식 시간, 모바일 기기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고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요. 회의 참석 전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회의의 목적과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 준비된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면 효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 관련해서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을 미리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질문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거나 시비를 걸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몸짓을 보이면 좋고요. 팔짱을 끼거나 구부정한 자세, 창밖을 응시하거나 눈을 굴리거나 찡그리거나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행동은 지양하고 하품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동 역시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에서 그 회의가 아닌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그 참여할 때 복장은 그 미팅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너무 캐주얼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복장은 비즈니스 성격에 맞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복장은 미팅 분위기에 맞춰서 신경 써야 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는 그 재택근무 위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너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메일, 채팅, 화상회의, 공유 드라이브, 그 외에 다양한 협업
도구를 저희는 사용하잖아요. 이때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글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비언어적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중에 이메일 매너입니다. 많은 성과를 올리던 전문가들조차도 부주의하게 작성하고 성급하게 전송한 이메일 한 통이 직업을 잃거나 평판에 흠집을 내거나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 재정 문제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화가 났을 때 이메일을 쓰는 행동은 절대로 삼가라고 하고요.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얼마 안 가서 후회와 참담한 결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외에 제목만 보고도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목을 명확히 하고 관계없는 정보는 삭제하고 내용은 간결하게 동시에 요청사항을 명확히 담은 내용으로 요점은 글머리 기호를 써서 분류합니다. 또한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수신인의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전달하면 안 되고 답장을 쓰거나 전달하기 전에는 본문에 달린 앞선 이메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답장의 톤은 수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고객이나 회사의 경영진, 아직 잘 모르는 상대, 형식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게 회신을 할 때는 최대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적절한 인사말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장은 신속해야 합니다. 답장을 신속하게 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발송인에게 왜 바로 답장을 보내기 어려운지, 언제까지는 답신을 보낼 수 있는지 회신하면 좋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는 이메일 외에 문자 커뮤니케이션 매너도 있는데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그 외부 업체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해당되는 매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필수 조건이 간결성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모티콘이나 줄임말 등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또한 예시처럼 고마워요, 물결표 웃음 이런 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긴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면 전화를 거는 편이 더 안전하고, 또한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같은 수단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답변을 하기에 내용이 너무 길다 하면 신속한 답변을 위해 전화 연락을 해도 될지 상대방에게 먼저 물은 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게 회신할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문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확인하셨나요? 처럼 체근하는 어투는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회사 생활에서의 다양한 매너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 매너를 소개하면서 매너는 곧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너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사소한 것도 다 매너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태도는 중요하게 여기는 구성원들이 모이면 보다 나은 기업 문화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매너란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이자 신뢰와 협업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보통 능력을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생각하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배려, 사소한 매너 하나가 동료와의 관계를 바꾸고 나아가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는 없어 보이지만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미리 식사하기 전에
비염 때문에 자주 코를 풀어야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좀 상대방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할 내용 있을까요? 네, 이 저자가 그 미국인이라서 미국 쪽의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이후 이메일 보내는 거, 최대한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회의 목적을 공유하는 게 네,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은 팀장님께서 자주 보내셨군요. 대표님도.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이 주말 새벽은 좀 많이 선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